처음 보죠. 저를 뵌 적이 있으신 분 혹시 처음 보죠. 저 어머님들하고 좀 자주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설명을 한번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도 너무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학원이 이런 학원이다 하는 걸 많이 소개를 드리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그런 부모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튜브에 좀 올려드릴까 이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10번 이상은 학부모님들 초대를 했어요. 저희들이. 앞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학원에 선생님하면 자주 보십시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우리 학원의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질문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먼저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아까 중학교 배정을 이야기하셨습니까? 고등학교 배정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중학교 배정. 중학교 배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죠?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우리 애들 옛날에 기억을 되돌아 보면 그때 아마 2개의 학교를 지망을 해요. 1지망, 2지망 이렇게 해서 지방을 하는데 내 지방대로 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주로 근근히 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이 4월 초등학교 다닌다 이렇게 하면 4월 초등학교는 어디가 좀 가깝죠? 시지중학교가 가까워요? 덕원중학교가 가까워요? 시지중학교가 더 가깝죠, 그죠? 그래서 4월 초등학교 학생들은 시지에 더 많이 배정받더라고요. 덕원보다는. 그래서 보통 1지망, 2지망을 한다 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1지망은 예를 들어서 시지중학교, 2지망은 또 시지중학교 이러면 안 되고 그죠? 1지망은 시지중학교, 2지망은 또 다른 중학교 이렇게 2개를 지망을 하면은 컴퓨터가 초청을 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중학교 사실 배정보다는 중학교는 우리 지역에도 사실 중학교 서열이 있어요. 서열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학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는 중학교 가장 저학교가 교육을 그래도 주고 가장 잘 시키네 싶은 중학교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사실 사립 중고등학교가 훨씬 나을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이. 그래서 사립 중학교인 덕원중학교가 가장 알찬 그래도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그래도 시지중학교. 세 번째 중학교는 오산중학교 시지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노변하고 매호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중학교를 나중에 신청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그것도 중요해요. 사실 저희들이 보는 부분은 학교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좋은 중학교 배정이 좀 되면은 좋겠지만은 우리 집의 위치 때문에 원하는 그런 중학교에 못 갈 수 있거든요. 지난주 설명회 할 때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배정은 어떻게 됐는데요? 이런 데 궁금해 하시는데 어머니 그거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등학교 배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머님은 몇 학년?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는 어디 보내고 싶어요? 고등학교? 아직은? 아직은 잘해요. 어머님은 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보내고 싶어요? 더운 것 같죠? 그래서 그죠? 우리 CG에서는 더운 거 그래도 보내면 최고가 좋겠죠, 그죠? 더운 거.
사립이잖아. CG에 비해서 CG는 공립이고 공립에서는 고등학교 사립과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공립에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 상을 좀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율적인 그런 교육이죠. 부족하다. 굳이 대륜중학교, 대륜고등학교 외국여고 이런 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 그건 어떠세요? 우리는 대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등학교는 대구여고예요. 고등학교 중에서 대구여고 경쟁률이 가장 치열해요. 왜 그러느냐면 거기 위치가 좀 좋아서 그렇죠. 지하철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립이지만 대구여고가 공부는 그래도 잘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대구여고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저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대구여고를 내가 지망을 하려고 하면은 그 대구여고를 겨냥해서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은 그 부근에 이사가는 게 좋아요. 초 4 정도까지. 어머니 왜 우리 애들 학습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면은 우리 CG 지역과 그죠? 우리 거동 지역의 학습량 차이는 한 2배 정도 난다고 보시면 사교육에서 2배 정도의 학습량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친구들은 초등학교 예를 들어 5학년 때 중학교 1, 2, 3년 동안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우리 애들보다 2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에 대구여고, 경신고, 대림고 이렇게 나갑니다. 정화여고. 우리는 준비를 적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학원에서도 공부를 좀 시키면 이 숙제 많고 학습량 많다고 하긴 하는데 저쪽 애들은 진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원 가는 걸 당연하게 이루겠다. 주말에도 주중에는 당연한 거 주말에도 주중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주말까지 그죠? 어떤 애들은 토요일만 가고 어떤 애들은 토요일, 일요일 다 학원 다니니까 근데 영어, 수학, 국어를 원하는 애들은 국어도 하는 논술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수학이 부족한 거 수학도 2개 그죠? 영어도 와이 선생님이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영어도 2개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해서 진짜 그리 차이가 많이 나. 우리 학원이 경동초등학교 공도중학교 바로 앞에 우리 범어원이 있어요. 우리 그쪽 학원의 학생들은 세개 학교에 주로 경동초등학교, 공도중학교, 정화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또 한번메리스원과 한번초등학교 이쪽에 물어보면 애들하고 표정하고 우리 CG 애들하고 그 애들하고 딱 얼굴 딱 표정 보고 있으면 어떻느냐면은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막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그쪽 애들은 에너지가 없어. 왜냐하면 공부에 너무나 많이 그죠? 시간을 에너지를 많이 뺏기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좀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엄마들이 막 돌립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많이 시켜요. 공부를 시킨 만큼 결과 나옵니다. 제가 다음에 그 고등학교 배석 이런 거는 다음에 이야기 드릴게요. 중요하나? 진짜 중요할까? 간단히 그런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배석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진짜 고등학교는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는 어머니 내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전에 어머님 세대 아니면 10년 전에 5년 전에 그리고 지금 내신이 어느 정도 중요성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지금 내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내신 비중이 너무나 높아요. 요즘 수능이 다시 좀 높아진다는데 그거는 최상위권에 한했어요. 서울에 이름 있는 거죠. 서울에 상위 16개 대학교 이런 데는 수능 비중이 좀 높아졌죠.
즉 정시 비중이 높아졌어요. 우리 지방대는 거의 85% 이상이 내신으로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신으로. 이걸 학생부 우선 전형이라고 그러죠. 고등학교 내신으로 학생들을 선발해. 이걸 학생부 우선 전형? 교과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내신을 잘 받아야 좋은 대학교 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등학교를 너무나 중요해요. 고등학교 선택하는 게. 즉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게 최고 아니에요, 맞죠? 핵심은 그거예요. 야, 고등학교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어디를 가지? 교공고등학교 갈까? 치즈고등학교 갈까? 아니면은 나는 비수성고 고등학교를 갈까? 아니 경북의 어디 청도로 고향 청도로 갈까? 그죠? 이런 거 그때 고민하세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1단계는 어떻게 할까요? 1단계는 지망을 하죠. 아까 똑같아요. 1지망, 2지망을 합니다. 50%를 1단계에서 뽑습니다. 자, 1단계에서 나는 시지에 사는데 저 성수에 있는 경원고등학교 지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이 여기인데 성수에 있는 경원고등학교 아니면 상인동에 있는 상인고등학교 이런 데 지망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거의 1단계입니다. 50%는 지역과 관계없어요. 대구에 살면은 대구 지역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라도 다 일반고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1단계예요. 이사갈 필요가 없죠, 그죠? 나 강동고등학교 가고 싶어. 그럼 1단계 지망을 하면 돼요.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지망, 2지망 추첨이 되어지면은 상승이 되어지면은 1단계에서 합격. 2단계가 필요가 없죠, 그죠? 1단계에서 원하는 내가 1지망, 2지망에 합격하지 못했어. 추첨되지 못했어. 그러면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것도 마찬가지 1지망, 2지망을 해요. 그렇죠? 1지망, 2지망. 그런데 이거는 학군 내에서밖에 안 돼요. 2단계에서. 학군이라고 하는 우리 수성고 학군인 거죠. 즉 학군이라고 하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육청 단위로 학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동부교육청 다니잖아요. 그죠? 동부교육청 반대에 있는 그 학교에 지망을 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는 10%밖에 안 돼요. 10%. 학군 내에서 지망하는 것은 2단계, 1지망이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어떻게 하죠? 3단계에서는 지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죠. 마지막으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배정해 줍니다. 자동으로 배정. 배정해 줄 때는 뭐 위주로 배정해 주겠어요? 근거리죠. 가장 가까운 지역 위주로 배정을 줍니다. 이게 그게 고등학교입니다. 그럼 고등학교 선택은 너무나 중요해요.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때 이사를 하셔도 돼요. 우리 애가 야 나는 여기서 시지에서 반에서 한 중학교에서 시험 쳐보니까 반에서 5등 정도 하는데 고등학교 가서 1등급 함께 하고 싶다. 1등급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이사를 가면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럼 고등학교 찾아가면 되죠. 경쟁률이 좀 약한 그런 거죠. 경쟁이 약한 고등학교 가면 1등급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그 정도면 내신이 중요해져 버렸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은 정말로 어머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난 무조건 수성구에 있으니까 수성구에 있는 옆에 가까운 고등학교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수성구의 학부모님들이 그죠? 수성구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중3 되면은 비수성구로 전학도 하고 그죠? 학교 지망도 그죠? 15% 이상이 비수성구에 고등학교 보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15% 이상의 학생들이 우리는 시지 중학교 다니는데 고등학교는 비수성구 고등학교로 보낸다 이 말.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아시죠? 그죠? 그래서 어머님들도 나중에 우리의 공부하는 상황을 다 가면서 내신 전략을 잘 짜서 얘기해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요.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미있고 재미로 한다. 왜 수학이 왜 재미있을까? 우리 학원에서 하고 있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우리 학원 이야기도 조금 하고 그죠? 전반적으로 수학 공부를 좀 계속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이 재미있다 아니면 쉽다 쉽다. 수학을 제대로 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엘리트에서 하고 있는 수학이 좀 재미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재미있을까? 알고 넘어가면 참 재미있잖아, 그죠? 내가 알면 재미있거든요. 근데 모르거나 풀 수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때 그거 옆에서 가르쳐 주면 어머님이 수학을 잘해가지고 그때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면 또 재미있을 거예요. 근데 막히는 문제가 너무나 많고, 그죠? 난 풀 수도 없어. 진도는 계속 나가. 모르는 게 많아지고 있어. 쌓이고 쌓이면 수학을 포기하잖아. 초등학생 때 수학을 포기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초등학생 때 수포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영어는 포기하는 애들이 없는데 수학은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 가끔 애들 우리 학원 차가 고장이 나서 학생들을 제가 픽업할 때도 있어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희들 수학 초등학교 때고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에 수학 수업할 때 다 알아듣는 일이라면 아니요? 저 뒤에 공부하는 애들 그냥 수학 시간에 놀아요. 몇 프로 정도 되는데 한 10몇 명은 될걸요? 이게 현실이에요. 수학이 그만큼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영어 포기하는 애들 없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수학은 초등학교 때부터 포기자가 생깁니다. 고등학생은 몇 프로 정도 포기할까요, 어머니? 수학은? 통계적으로 그게 나왔죠, 그죠? 고등학생들은 60% 정도가 수학을 포기한다. 그럼 수학 수업이 뭐 하고 있죠? 수학 수업 시간에 뭐 포기한 친구들 뭐 하고 있을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뭐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그죠? 옛날에 노골적으로 하면 자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뭐 학생부가 뭐 필요한다 그러니까 자지는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딸애가 수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딱 첫 시험을 치고 나서 수학은 막 포기했어요. 맞아, 걔는 포기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없구나. 수학이 여기로 오락오락 하는 과목이 아닌데 안 되는 능력이 안 되는 거고 수학자 머리가 안 되고 엄마가 잘못돼도 그 사이에 잘못된 거예요. 교육 과정에서 잘못시켰지. 벌써 3년 동안 자기는 수학 시간에 뭐 했어요? 그냥 뭐 공연 앉아 있거나 이래. 그랬어? 고등학교 서류 했다고 그랬어. 수포자가 우리 많이 있습니다. 60%가 수포자니까 우리 애가 그래. 어머님도 냉정하게 생각했어. 우리 애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애도 수포자가 될 가능성이 60%다.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몇 %예요? 0.01% 되잖아. 그래 무서운데 왜 수학 수포자들 가능성이 60%라고 그러는데 무섭지 않아요? 중3 때까지 그 많은 교육비를 수학에 쏟아부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수학 포기해. 그냥 시험 시간에 찍는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수학이 어렵잖아. 영어는 그냥 대충 봐도 답은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영어는 통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가도 단어만 몇 개 해도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영어는 참. 근데 수학은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수학이 요즘에 대세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머님이 좀 아셔야 돼요, 그죠? 여기 보면 학부모님이 수학 정보력이 있어야 수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수학 포기야. 학부모님이 잘못 이끈 거잖아요. 가외가 맞는지 학원이 맞는지, 그죠? 어머님이 직접 가르치는 게 맞는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 야, 학원 보내야 되나 지금? 뭐 성분이겠지. 야, 초3인데 학원 보내야 돼. 수학 잘하려고 하면은 그거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수학은 그래요. 많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어머님 세대 때 수학이 아니에요, 그죠?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일단 서술형이잖아요. 서술형. 문장제 이런 거죠. 문장제. 풀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어머님 때는 공식 외워가지고 문제 풀면 되잖아, 그죠? 그런 수학이었는데 지금은 수학이 개념을 잘 알아야 확실하게 이제 뚫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개념이 그리 중요하나? 중요해요. 고난도 문제는 거죠. 좀 어렵다고 하는 문제는 개념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게 관한 문제예요. 개념을 그냥 한 개만 단편적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개념을 같이 복합적으로 섞어서 응용을 해야 풀리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쉽게 풀리지가 절대 않아요. 그래서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죠. 어머님들이 어떤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가 개념을 확실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실. 초등 수학도 어머님들 능력을 벗어나 버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3 정도 되면 어머님이 가르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수학이 초3 정도는 어머님 선을 이미 넘었어요. 문제 정도 내가 풀어줄 수도 있는데 문제 풀어가지고 초등학교 문제 좀 푼다고 해서 어머니 풀어준다고 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애들이 못 배우잖아요. 수학은 아주 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분해의 어떤 트랙을 만들어주는 거다, 길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길이 비전문가가 가르칠 때는 그 트랙이 선명하게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아요. 수학이. 요즘 수학의 핵심이 개념과 서술입니다. 서술은 풀이 과정도 중요시 여긴다 이 말입니다. 서술은 어느 정도 비중인데요. 그러면 중고등학교에서 전 과목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든 서술형 비중이 50%. 시험을 치면은 서술형이 50%다. 근데 어머님들은 야 서술형 저걸 준비를 잘 시켜줄 수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내 자녀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야 내가 수학을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저 가르치면 서술형도 충분히 저도 가르칠 수 있다고 수담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바쁘시잖아요. 그 정도 연구할 시간이 없으시면은 학원을 잘 선택해서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제 현행도 잘해야 되고 선행 이거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심화도 해야 되고 복습도 잘해줘야 되죠. 선행을 가장 많이 고민하십니다. 어머니 선행이 더 어렵습니까? 심화가 더 어려워요. 학생들이 뭘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 선행하는 걸 스트레스 받을까? 심화하는 걸 스트레스 받을까? 심화가 사실 더 어렵죠. 선행보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2 수학도 하는데 그 선행이잖아요. 중2 선행을 하는데 그 선행 교재가 그리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애들이 또 가르쳐줘도 선행 같은 경우는 좀 몰라도 나중에 또 배울 거거든요 싶어서 몰라도 그냥 번성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실력이 높다 이 생각 그 착각이 들어요.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옆집에는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요를 하고 있더라.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학생이 맞게 해야 선행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선행을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은 초6도 완벽하게 다 됐어.
소육 심화 정도는 그 정도야. 해놓은 그런 친구들이 수학 1학년 걸 가능하고 그죠? 선행이라고 하는 건 원래 통 먹고 준비하면서 나온 거예요. 통 먹고. 저 과학고 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 중3 정도 이래 해야 사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과학고 준비하는 애들. 그 애들이 있으면 그 애들은 머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해력이 달라요. 과학고 준비하는 친구가 하는 만큼의 선행을 일반 학생들이 따라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교육 현장에서 지금 고리시키는 경우가 많다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그죠? 그래도 한번 나중에 2번 배우고 3번 배우면 더 안 낫겠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하고 있니? 지금 배우고 있니? 현행 더 잘하고 심화 학습을 더 잘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 선행에 현혹되지는 마세요. 우리의 맞게끔 선행을 잘 시키니.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혜가 있어야 적절한 선행의 뭘 어머님이 결정할 수 있는데 학원에 맡겨버리면 그죠? 교육비 더 받으려고 선행도 하세요, 현행도 하세요. 두 과목이래요. 이런 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법무동 쪽에 가면 사실 수학을 하면 보통 2과목을 듣더라고요. 심지어 3과목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중학생들. 자, 현행하고 선행하고 현행하고 뭐 심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현행하고 너무 안 되는 경우 이전 학습 이런 것도 그죠? 특강으로 일이 막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수학에 상당히 많은 교육비를 투자를 하는데 분명하게 좀 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저희 학원이 수학을 가르치는 한 2년 반 정도 됐어요. 오래됐어요. 적게 됐죠?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영어를 좀 22년째 하고 그러면 엘리트가 수학을 가르치는 능력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영어를 제가 가르쳤고 영어 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영어를 전공은 안 했거든요. 영어 전공 안 했거든요. 저는 이공계 나왔는데도 사실 영어를 가르쳤어요. 이공계 제가 원래. 그럼 제가 수학을 하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잖아. 저는 홍대 중에서 기계과를 나왔거든요. 기계공학과가 어떤 과냐 하면은 기계만 지는데 아니야? 거의 아닙니다. 기계공학과는 모든 게 그냥 수학이라고 하시면 돼요. 수학을 응용을 오히려 수학과보다 더 많이 하는 곳이 기계공학과다 이렇게 봅니다. 수학을 우리 대학교 때 미적분, 응용수학, 산업수학, 공업수학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요. 그 학원은 영어 학원에서 어떻게 수학을 해?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대가 사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요즘에는 융합 교육이 중요하다. 통합형 교육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영어 학원에서 수학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영어의 시스템을 수학에 도입하면 수학 시스템은 보통 엉성하잖아요. 그죠? 수학 학원은 심플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아주 정교하잖아요. 영어는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문법 단어 이런 거 6가지 영역 이걸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오히려 수학에 딱 도입시키면 시스템과 강사의 힘이 합쳐지면 수학학원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잘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수학을 공부를 다시 해서 제 나름대로 시스템을 좀 만들었어요. 그 시스템이 바로 1:1 맞춤형 수학이다 이 말입니다. 저희 학원이 수학에서 내세우는 건 맞춤형 수학이다. 맞춤형?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이 왜 재미가 없지? 강의식 수업으로 보죠. 6명이 앉아있다. 예를 들어 10명이 앉아있어. 누구를 기준으로 가르쳐주지? 수학에는 모르는 게 쌓이면 수학 포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지니까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근데 맞춤형일 때는 놓치는 문제가 없게 돼요. 모르면 그때 선생님이 해결해 줍니다. 교재가 다 달라요. 교재가 너무 어려우시면 무슨 학원에 CJ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학원에 있어. 교재를 3권을 배정을 해주던데
우리 애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예를 들어서. 그럼 애가 수학이 싫어지잖아, 그죠? 재미없어지죠. 우리는 교재도 애한테 맞는 교재를 개별적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 친구는 심화도 해야 돼 그러면 심화 교재도 있을 거고, 선행도 해야 돼 그러면 선행 교재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당연히 경향은 있겠죠, 그죠? 그래서 2권이나 3권을 개별적으로 맞는 그런 교재를 선생님이 선정을 해서 그리 가르쳐 준다. 막히는 게 없겠죠. 하다가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바꿀 거잖아요. 그렇게. 영어하고 당연하래요. 수학은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개념적이 나중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한 명 한 명 체크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얘는 나중에 수학 손놈이다. 문제 안 풀리는 거 계속 한 명 한 명 그애한테 맞춰서 계속 문제 풀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렸어. 계속 10명 앉아있는데 선생님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애한테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나중에 수학 힘들었어. 그래서 수학 싫어지는 거야. 근데 맞춤형으로 하면은 포기할 수가 없잖아. 자기한테 맞는 거 하는데 이 친구는 심화가 안 돼. 심화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심화를 안 시켜야 돼요. 우리 친구는. 현행 위주로 반복 학습을 많이 시키고 설명했던 거 또 설명해주고 좀 풀렸던 거 또 문제 풀리고. 그래서 수학은 학생의 그죠? 학생의 이해력, 학생의 수준이죠. 수준. 성향도 있잖아요. 성향. 우리 애는 숙제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이 숙제를 많이 내주세요. 이런 어머님이 있어요. 우리 애는 숙제가 도저히 안 되니까 숙제는 조금만 내주세요. 이런 어머님이 있어요. 수학이 진짜 풀리지 않는데 왜 숙제 내주나? 우리 애는 풀지도 못하는데 서로 숙제 내주지 마세요. 이러면 안 내줘요. 수학 숙제를 안 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머님. 학생에 따라서 우리는 집에서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는데 왜 숙제를 왜 내줘? 그게 수학이다 이 말입니다. 영어는 어머니 숙제 내주면 되죠. 단어 이거 외울 수 있는데 시간 들이면은. 영어는 어떤 애들은 60개 단어를 내주면 60개 외워야 되잖아요. 제가 시험 칠 때 애들한테 물어봐요. 60개 몇 분이면 외울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애는 학원에서 좀 위험하면 외울 수 있어요. 학원에 학원 사냥하고 학원에서 좀 위험을 다 외울 수 있어요. 시간을 쓰면 한 20분 만에 외우니 20분 만에 충분히 외워요. 근데 어떤 애는 저는 1시간 외워도 안 돼요. 맨날 제식을 내요.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영어는 위험해 진짜. 위험해 외울 수 있잖아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수학은 철저하게 내 아이에 맞게 시켜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대치동하고 저 목동 제가 가장 샘플로 가져왔던 게 목동에지 않은 어떤 원장님 수학 도서관이라고 그런 학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많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많이 배우고 그래봤어요. 지금 프로그램을 목동에. 그런데 되게 교육비가 비싸대요. 맞춤형으로 하면은 옛날에 맞춤형은 아주 강남의 상류층 그죠? 거기 통을서 맞춤형이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대치동에서 한 30-40%가 맞춤형이 돼요. 옛날에 아주 비쌌던 거 요즘엔 좀 그래도 많이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도 교육비는 상당히 비싸요. 목동에서 초등학생들이 교육비 얼마인데 이러니까 초등학교 교육비가 36만 원, 두 번 더 오면 45만 원 이런 식으로 한대요. 2시간 더 하면 학부모님들이 우리는 2배 더 시켜가지고 일주일에 3번 오지 말고 5번 수학 학교를 하면 거기 또 많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맞춤으로 하는 건 아주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아주 많이. 학생들도 지금 저는 많이 넣고 싶죠, 그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우리 지금 몇 명 넣고 있을까? 한 6명을 상한으로 해서 넣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명까지 안 차는 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한 반에 지금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들어가고 있을까요? 3명, 4명이죠? 3명, 4명. 맞춤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일주일에서 수학을 하는 거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 종합교육 그리고 최상위권 제가 좀 내세우고 있는 게 이걸 할 거예요.
삼육중학교, 우리 CG에는 없지만은 저기 경산에 있지만은 CG 애들도 삼육중학교 갈 수가 있잖아, 그죠? 키워가 좀 적어서 합격 가능성은 좀 낮죠. 그 경산 애들이 좀 목표를 잡고 하면 좋은데 나중에 뒤에 나올 거예요. 삼육중학교. CG 애들도 준비해서 합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삼육중학교를 대비를 하려고 하면은 영어만 해가 안 되거든요. 영어, 수학을 잘해야 되잖아. 합격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에서 특목고를 가지고 이런 학원은 거의 없어요. 특목고라 그러면 주로 과학고거든요. 수학 학원에서 특목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영어 학원에서는 뭐 외고 저런 데는 뭐 그냥 옛날에는 시험을 쳤지만 요즘엔 내신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대기술 별도로 대비할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삼육중 같은 경우는 영어 수학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학원이 낫죠. 한 학원에서 영어 수학 잡아서 버리면 그죠? 시험을 칩니다만 100점 만점을 해서 삼육중학교 가려고 하면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수학 가르치니까 이런 학교 대비를 훨씬 더 잘해줄 수가 있겠죠. 영어 학원 여기 가고 수학 학원 저기 가고 이거보다는 사실 내년부터 올해 말부터 이 학생들 모집할 예정이에요. 삼육중학교를 중학교는 우리 좀 신경을 써서 모아서 이렇게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어 수학을 한 곳에서 하면 좋잖아요. 요즘 이런 말 많이 듣는데 편리하니까 편리한 게 뭐 프리미엄이다. 엘리트에 영어도 얘기 듣고 수학도 하니까 편하잖아, 그죠? 학원에서 다 있으니까. 그런 목사님 있습니다. 이거 삼육중학교 이야기는 많이 아마 들었어요. 이 학교에 뭐 우리 저 범어동 학부모님들도 이 학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학교에 보내고 하려고 하는 그런 어머님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삼육중학교도 괜찮아? 이거 엄청 좋아졌어요. 제가 10년 전마다 삼육중학교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 경산에 있는 학교인데 왜 굳이 거기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가 훨씬 낫다. 근데 지금은 아니 우리 시제에 있는 중학교보다 삼육중학교가 훨씬 낫죠. 욕심이 있으면 여기 가보는 거 좋습니다.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한 학년에 103명을 뽑네요. 자, 103명을 뽑습니다. 세개 학급이 있다고 해요. 자, CG 애들이 갈 수 있는 지역가 어디 있죠? 경북 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경산이나 경북 애들을 많이 뽑아요. 기타 지역 19명. 19명에 내가 원서를 쓰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특별 전형에도 요도 지역 애들인가 경북 애들이에요. 삼육초등학교 내가 다니면은 삼육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어디 있죠? 어디? 삼육초등학교는 어디 있지? 대구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삼육초등학교 아니면 또 불려야죠. 그래서 2년도 빼고 리더 전형, 지역 삼육 리더 전형, 지역에서 10명 이렇게 이것도 정확히. 그러면 우리 19명이네, 그죠? 19명이 내가 포함될 수 있을까 우리애가. 학교 가려고 그러면 경산으로 이사하는 훨씬 더 낫겠다, 그죠? 경에서.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거는 상당히 좋죠. 자, 매년 10월달에 이렇게 원서를 접수를 합니다. 10월달에. 자, 시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나형 쳐도 되고 나형 쳐도 됩니다. 삼육이 기독교 재단이잖아요, 그죠? 나형이 보면은 과학 대신에 성경 시험을 치네요. 100점 만점으로 시험을 칩니다. 이인데요, 그죠? 과학당 40분 동안 시험을 쳐요. 문제는 몇 개 다른 말은 없네요. 100점 만점제로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40분.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지? 시험 범위는 6학년 1학기 과정이에요. 6학년 1학기 과정을 심화 학습까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시험이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는 1학년 과정까지가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은 교과 수준이다 이래 놨죠. 교과 수준이다. 말은 이래 놨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모든 영역이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못 잘렸지. 변기 같은 경우는 영국식 발음 이런 것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 애들이 맨날 미국식에만 익숙해 있는데 영국식 발음 이런 것도 섞어서 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약간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맞춤형으로 공부를 좀 해야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 시험도 칩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을 칠 때는 설문지가 있으니까 이 설문지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 시험을 친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수학하고 영어. 수학은 초등학교 범위라 그랬죠, 그죠? 심화학습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선행은 필요가 없다 하지만은 그죠? 선행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한 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한 단계 위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초등학교 6학년 교과가 되면 훨씬 더 쉬우니까 최상위 문제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최상위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상위 수학이라든지 A급이라든지 올림피아드 문제를 많이 풀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 영어는 그래서 영국식 발음 이런 것도 나오니까 다양한 지문을 많이 들어가야 된다. 모든 영역들로 그죠?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다 나오기 때문에 탄탄한 영어 실력을 길러야 고득점을 받는 바에 가서 왜 상업중학교에 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요즘에 이제 내신이 워낙 중요해져 버렸으니까 성목고 가라 소리 못 하겠는 거죠. 내신이 너무나 중요해져 버려서 성목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성목고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성목고가 성목고등학교가 없어지죠. 고등학교 중에서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뭐가 시행되죠? 고교 학점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그 밑으로는 고교 학점제 시대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어머니 고교 학점제 시대입니다. 교육 과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학점을 빨리 이수를 하면 졸업도 일찍 할 수가 있는 제도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과목을 드문고 다니지만 우리 학교에는 원하는 과목이 내가 없어. 나는 심화로 물리 2 응용 물리 이런 걸 다른 데서 좀 배우고 싶은데 과학고 가서 좀 배우고 싶어. 그럼 과학고에 가서 배울 수가 있어요. 다른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고교 학점입니다. 학점을 시험이죠.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내가 원하는 과목을 듣는데 다른 학교에 가서 점수를 하다. 상대평가로 하기 힘들겠죠, 그죠? 절대평가로 점수를 매기는 내 말입니다. 내신도 절대평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교육률이 좀 자꾸 약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학점제 때문에 한목고도 없어지고, 그렇죠? 한목고 중에서 과학고는 존재합니다만 과학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과학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그런 인재들을 기를 수 있는 게 과학고잖아요. 그래서 과학고, 영재과학고, 과학고 이런 학교는 존재하는데 자사고 없어지잖아요. 올해 국제고등학교를 오픈했거든요. 국제고등학교 들어보셨어요? 어디 있죠? 국제고등학교? 제7고대. 7고대. 중앙동입니다. 올해 오픈을 했는데 일반고를 바뀌겠죠. 어쩔 수 있습니까? 외고도 없어집니다. 외고도 일반고로 바뀌겠죠.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 때문에 없어질 거고 사교육을 또 많이 부추긴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있어서 자사고, 국제고, 외고는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가 참 교육을 잘 시키는 진짜 좋은 학교인데 왜 저럴까 저는 싶어요. 진짜 이게 아닌데 저런 학교 살려놔야 되는데 싶은데 학과 정책이 저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좋은 학교 가면 좋아요. 중학교는 이런 데 가면 참 좋죠. 내가 합격만 하면. 더 나은 교육을 시키는데 아무리 사교육을 잘 시킨다 하더라도 모든 기준은 그 학교거든요. 학교에 좋은 학교 들어가면
좋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나의 꿈도 높아지고 나의 목표도 높아지는 겁니다. 다시 이런 학교 가면은 1일 1학기 이런 교육도 시킨다고 그러고 영어는 상당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선생님 중학교가 수학보다 영어, 국제반 이런 게 있죠. 그죠? 국제반 3분의 1 명수 안에 들어야 국제반에 들어가겠죠. 영어 대학 수업을 방과 후에 의무화합니다. 그죠? 방과 후에 국제화 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문화수양 학습입니다. 그래서 좀 우월한 그런 교육을 중학교 때부터 받겠다. 특별한 중학교가 오면 3년 중이나 국제수능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런 중학교죠. 지역에 바꿔보니까 저희는 한번 도전해보는 거 괜찮습니다.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떨어져도 나중에 다른 내 원하는 중학교 갈 수 있는데요. 과정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저런 학교를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애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선행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 심화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학교를 진짜 바로 이렇게 있으니까 준비해 주는 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수학의 5대 영역. 영어는 4대 영역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초등학교 수학이 초등학교 수학은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나중에 연기가지이기 때문에 개념을 정말로 살리 이말이 식성과 문제예요. 이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함수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자, 학년별로 간단히 볼게요. 자, 초등학교 수학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어든 수학이든 거죠. 저희들이 교육을 딱 시켜보면 모든 성적은 고등학교 성적은 초등학교 때 이미 결판 나버렸어요. 초등학교 때 결판 나버렸습니다. 초육 정도 되면은 우리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혹시 한번 물어보세요.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초육인데 선생님 생각에 우리 애는 고등학교 가면은 몇 등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 치면은 몇 등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진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니 실망할까봐 이야기를 못하는데 그죠?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르쳐서 혼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초등학교 때 공부를 세계적으로 그죠? 기초를 중요시해서 편하게 학습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정말로 중요하지? 가장 중요한 학년이 1학년이죠. 중에서 1학년이 가장 중요해요. 수학이 있어요. 3학년 중요하고 5학년 5학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일단 5학년이 어렵대요. 뭐 때문에 어렵지 5학년이? 5학년 수학이 6학년 수학보다 더 어렵다고 봐야 돼요. 뭐 때문에? 분수 때문이죠. 분수를 그리 이해하기 힘든가 봐요. 어렵대요. 통분, 약분, 기하 분수, 최대 공약수, 공배수 이런 거 막 배우면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수를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워요. 이때는 아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게 엄밀하게 우리가 알아서는 그런 분수가 아니고 이때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연수 사이에 1과 2 사이에도 수가 있어. 1과 2 사이에 애들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분수 이런 게 있잖아요. 소수 이런 거. 그런 정도로 배우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이고 초3 때 어렵다 이 말은 뭐냐면 초3 때 왜 어렵죠? 초3 때 분수가 나오기 시작한다. 나눗셈도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연산이 초 1, 2, 3은 사실 연산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연산 중에서도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을 다 나오는구나. 이 관점에서 어렵다 이 분이 되죠. 연산을 사실 잘해야 되거든요. 사실 엄격하게 하면 제가 보는 게는 초등학교 수학의 한 60% 정도가 연산인 것 같아요. 연산이 어떻게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적용되지는 않아요. 애들이 실수를 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아는 문제를 틀린다 이 말이에요. 연산 때문에 틀리는 거 맞죠?
분명히 풀 수 있는데 막상 답을 못 풀 수 없어. 연산에 실수가 있었어. 연산은 두 가지 성질이 있잖아요. 연산은 정확성이 필요하고 속도도 필요하잖아요. 속도, 정확성과 속도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6 과정 동안에 연산을 많이 훈련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시간 내에 풀어야 돼요. 고등학생들 시험 치면 내신이든 수능이든 시간이 부족한 게 가장 많이 부족한 게 수학이잖아요. 수학 보고 이쪽에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풀 수 있으면 푸는 문제도 시간이 없어서 놓친다고 하는 거예요. 연산 때문이잖아요. 연산 때문에. 연산을 빨리 하는 친구들은 빨리 풀 거예요. 그만큼 연산이 중요하다. 중요한 게 속도와 정확성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면 되겠죠. 요즘에는 연산도 뭐 사고력 연산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저학년 1, 2, 3학년 수학 뭐 중요가 뭐냐 이거는 쉽던데 이러지 마시고 그죠. 연산 훈련 이것만 제일 잘 시켜요. 초등학교 수학 성공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도형 이런 것도 상당히 여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죠. 도형을 잘하기 위해서 어릴 때 교복 이런 거 많이 가져오거든요. 어릴 때 교복 이거 필요하더라고. 도움이 돼요. 우리 애도 보니까 3명 있는데 쓰이실 때 애가 3명 있는데 이 수학에 영향을 끼치래. 우리 어릴 때 그 블록 가지고 놀고 이런 친구는 수학도 잘했고 그죠? 그리고 블록 이런 거 안 가지고 그냥 특별히 수학과 관계 안 했어. 이런 친구 수학이 잘안 되더라고. 보이네. 이거 나 별 관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 눈에 당장 보이지가 않아요. 당장은. 전개도 이런 거 하면은 그런 거 블록 가지고 안 놓는 애들은 잘 몰라요. 전개도 그리라 이러면 이거 뒤에 어떻게 그리는 거지? 생각보다 안 되는 친구들은 비싸고.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어야 되는 게 수학입니다. 중학교 가면 쉽게 생각하면 이제 중1 때는 방정식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구나. 중2 때는 함수구나. 그죠? 중3 때는 이거 1차가 아니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중2 수학 참고도 어렵습니다. 중2 때부터 시험을 치죠. 영어도 중2 때 시험 치잖아요. 영어 중2 영어 어려워요. 영어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교과서는 쉬운데 시험 문제는 아주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어 시키면서 영어는 초등 전문 학원이 있잖아요. 그죠? 게임하면서 재미있게 하고 이런 학원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5학년 정도는 적어도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 게임하면서 그리고 흥미있게 재미있게 배우면 되겠다. 중학교는 큰일 성적 안 나는 거예요. 문법 거의 어려워요. 문법.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문법이죠. 그죠? 문법 때문에 내신 성적이 안 나옵니다. 나중에 영어가 너무 싫다, 어렵다 해요. 결국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위해서 몇 년을 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초등학교 때 6년, 중학교 때 1년을 그죠? 첫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7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첫 시험 잘 받아야 되는데 막상 받으면은 모든 학부모님 다 실망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수학 시험 만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CG에서 수성고에서는 영어도 만점은 옛날에 지금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때 만점 없습니다. 왜 없죠? 서술형 때문에. 서술형에 만점 받기 힘들고 변별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이전에는 어떤 거냐면은 어머님들이 우리 애는 학교 시험 관계 없으니까 진로만 나가주세요. 우리도 그랬어요. 이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는 내신도 뭐 크게 중요하나 알아서 해. 시험 대비를 해주지만은 숙제 위주로 해주면 애들 다 잘했어요. 시험 문제가 쉬웠습니다. 엄마들이 쉬운 줄 알고 내신 보고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등학교 준비를 중학생들한테 원했죠. 그죠? 근데 요즘에는 좀 시험이 어렵거든. 변별력이 있거든. 그래서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을 위해서 영어든 수학이든 초등학교 9학년 되면 전쟁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해.
고등학교 수학 그죠?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어머니 이거는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고등학교에서 고1 때 배운 수학은 수학 3하라고 해요. 1학기 때 3개월이죠. 2학기 때 하개월. 고2 때는 뭐지? 수학 1, 수학 2 이래요. 수능에서는 어머니 수능에서 이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수학은 수능에서는 이 문제는 안 나와요. 고1 과정에서는 출제가 안 된다예요. 수능에 뭐가 출제되죠? 수능은 이거 수학 1, 2 이게 출제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1, 2가 시험에 나와요. 수능에서. 그럼 보니까 구분은 없는데요. 그럼 나머지는 그럼 이런 거는 배우는데 어떡하죠 이거? 요즘에는 뭐 수능도 선택을 합니다. 그죠? 30문제 중에서 그죠? 수학 1, 2가 22문제예요. 나머지 8문제는 선택 문제예요. 나머지 8문제. 그 8문제를 뭐로 선택하지? 확률과 통계학과, 미적분학과,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우리 애는 수학 잘 못하는데 문과 쪽으로 대학교 갈 거야. 문과 쪽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만약 인문대, 영문학과 갈 건데 수학은 뭐 선택하면 좋죠? 수학은 어떻게 가장 쉬워요? 이 세 개 중에서 이게 쉽나? 미적분이 어려워요, 그죠? 어쨌든 미적분이 가장 쉽던데 이게 그래도 애들이 가장 쉽다고 하는 거예요. 확률과 통계, 순열 조합 이런 거죠. 이 파트가 어려운 애들이 가장 쉬워서 우리는 수학을 너무 힘들어해 이러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걸 선택합니다. 7, 3위권 나는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서울대 스카이를 가야 되는데 수학 중에서 뭘 선택하면 돼요? 거의 무조건 이걸 선택해야 돼요. 미적분을 선택해야 돼요. 3위권 대학교에서는 기하를 네가 선택했다고? 기하를 선택하면 우리 학교에는 기하 선택한 애들은 안 받아줘.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수학에서 가장 이과 쪽에서는 그죠? 이공계 중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이걸 준비해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건 이과 쪽 같은 경우는 기하, 문과 쪽 애들은 이거. 이게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도 또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아까 수학 포기하는 거 12시 반에 나왔으니까 빨리 나왔어요. 오늘 아까 스포자가 되는 이유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하면은 수학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진도가 빨리 나간다 그죠? 예술도 잘 모르는데 문제도 잘 못 푸는데 그냥 넘어갈 때 스포자 생깁니다. 이전 학습의 펑크난 거죠? 구멍난 그런 부분은 메꿔주고 다시 넘어가야 돼요. 우리 애는 초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을 막 1학년 배웁니다.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이 너무 어려웠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았어. 이라면은 방학 때 그죠? 방학 때 정리해서 보강을 해줘야 돼요. 사실. 너무 1학기 동안 너무나 힘들었어. 초등학교 5학년 수학을. 그러면 다시 보강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이게 수학이에요. 지나친 선행학습이 아니습니다. 고난도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 우리는 안 되는데 그죠? 학원에 가니까 자꾸 어려운 문제 풀려요. 포기하게 되죠. 재미도 있어야 되죠. 맞춤형을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맞춤형에 관심이 가있어요. 나는 그래서 고등학생 이만큼 보겠다고 했잖아요. 초등학생 30개 털어냈죠? 진짜요? 맞습니다. 맞아요. 운동 수학 주요 프로그램 아까 맞춤형이라고 했죠, 그죠? 저학년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우리 애는 사고를 또 해주세요. 사고를 빌려냈습니다. 연산이 더 중요하니까 교과보다 우리 애는 연산 위주로 해주세요. 이러면은 연산을 더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애는 연산을 되게 잘하니까 이거 위주로 해주세요. 라는 거 맞춰서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 5학년 교재는 다양하게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교재만 쓰는 게 아니고 그죠? 다양한 교재, 학생에 맞는 그런 교재를 어머님하고 상의하고 이래서 선생님이 결정을 합니다. 잘하면 당연히 다음 번 교재는 더 높일 수도 있고 더 낮출 수도 있겠죠.
제가 올해 말에 내년부터 좀 확실히 하려고 하는데 이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어 수학 공개돼서 목표가 좀 있어야 돼. 열심히 합니다. 상위반을 꾸려 부를 때만 자, 수학이 확실히냐? 확실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과거적 선생님은 많이 시키고 싶어 하겠죠. 선생님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 애하고 싸면서 숙제를 좀 늘릴까? 그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삼국중학교 이런 데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목표에 오셨다. 네 알겠어요. 열심히 해볼게요. 이러면 숙제량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요새도 약간 어렵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숙제가 빡시다 빡시지 않다. 원하면은 아주 빡시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숙제를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과제. 우리 학원에서 과제 중에서 다른 학원하고 좀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이거 개념 노트를 다른 학원에서 거의 없대요.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개념을 그냥 선생님한테 설명 한번 들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스스로 배운 개념을 다시 한번 더 노트에 정리해주는 그런 개념 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배우고 나서 하는 거죠. 아주 정성 들여서 해와야 됩니다. 오답 노트를 시스템이 보고서 과제 분이 모시겠죠. 여기는 제가 본 일이 적었지만 학생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과제 분량 모든 과제라든지 수업대로 이런 건 매일매일 체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크가 있어요. 자, 평가 시즌 1 평가, 월별 단원 평가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HN이 해법 수학 평가, 해법 학력 평가하는 거죠. 수학 학력 평가 1년에 2번 치거든요. 초등학교 때 시험이 없잖아요. 단원 평가 정도밖에 안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준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해법적 시험을 치면은 우리 애가 어느 정도인지 당장 나오죠. 미국 시험이에요. 학원에서도 선생님이 높은 점수를 받게 해줘야 되니까 정말 너무 열심히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가르쳐야 돼요. 결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아주 잘 나왔어요. 해법 학력평가가 수상자들이 한 5, 60% 정도는 사실 상을 받거든요. 5, 60%는 상을 받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우리 본원에서 92.3%인가? 상을 받았어요. 우리 신사동도 우리 수학하거든요. 신사동 학원에 학원에 거기는 89.5%인가? 이렇게 상을 받았어요. 잘 가르치더니 말 아닌 거죠. 우리 뒤에 수학 선생님들 누구나도 이제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해법 미국 시험을 한 수준들이 많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마칠 시간이라서 각각 이런 것도 그때 주제가 달라요. 학습 효과 날씨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학생이 직접 적어보세요. 재미있다, 서술별로 해볼까 이렇게 읽어보시고 시간이 없어서 영어하고 영어가 특징이 뭐예요? 여기서는 박스다, 문법을 잘 가르친다 이거 자체가 아니고 기본을 보죠. 기본을 잘하고 싶으면 큰 목표를 있습니다. 우리는 기초를 너무나 쉽고 대충 여기 정도 같아요. 그래서 기본을 좀 간단하게 하는 교육, 관리자수 꼼꼼하게 하는 교육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 지금 학원에 올라올 때도 그죠? 꼼꼼한 관리, 간단한 기초 이런 말 적어놨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수학도 영어와 겉보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 정도 수학에 대해서 설명 항상